문제로만 좀 골라봤는데, 자, 1번은 재량행위 틀린 거 고르래요. 그러면 지문 1번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 그렇지, 귀하오가. 그럼 머릿속에 뭐가 암기돼 있을 때 재량행위다. 그래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귀하오가 재량행위 맞습니다. 귀하오가 재량. 하나 더 한다면 귀하오가는 성질상 특허라는 행위야. 특허. 특정인에게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지. 그러니까 어떤 국민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행정법적인 권리나 신분 지위를 주는 행위를 특허라 그래. 그래서 기와가는 특허 재량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1번 맞고 2번은 그냥 건축허가 나왔으면 기속행위라고 해야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으로 간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성질상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소위 예외적 허가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재량행위. 응?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뭐뭐 허용하는 거 있지? 그건 재량행위. 2번도 맞아. 3번 키워드 뭐야? 앞부분에 재량행위 사법심사. 응?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재량행위니까 최종 어떤 조치를 할지는 행정기관에게 권한이 주어진 거다. 다만 법원은 행정기관에 결정 내린 것을 그것이 잘못됐나 안 됐나 이것만 판정한다. 응? 뭐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법원이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응? 그렇다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이 단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두째 줄에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두 개만 보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법원이 이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거다. 단지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 위법이다 아니다만 가리는 거다. 응? 그래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결론 도출 안 한다 법원이. 응? 맞아. 그럼 답이 4번이겠네. 말만 길어. 4번은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지. 행정 입법할 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핵심은 두 번째 줄에 경찰 공무원 임용령 46조의 1항이잖아. 근데 그게 기억에 나나? 몇 조 몇 항이? 그게 아니라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면 해당 시험 무효 처리하고 5년 동안 응시자격 박탈한다는 요 규정은 뭐야? 행정 조직 내에서 공무원들 업무 처리 기준 정한 단순한 재량 준칙, 즉 행정 규칙에 불과한 게 아니라 국민하고 사이에 효력 갖는 법규 명령이다라는 게 이 판례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 때는 재량 규칙 아니다 이거야. 재량 규칙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국민하고의 효력 있는 법규 명령에 해당한다. 응? 1번은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2번은 재량행위 틀린 거 고르래요. 서울시 문제네. 그럼 또 나왔어. 1번 딱 보자마자 답 나온다 야. 그치? 응? 재량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한대. 근데 법원이 결론을 못 내는 건데 법원이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한 도출에 행정기관이 한 조치를 대행시켜서 결론에 맞게 했나 안 했나 이렇게 심사하는 건 기속행위 심사 방식이지. 그러면 이거를 가장 적게 고치려면 앞에 재량행위 틀렸다. 이거 기속행위 심사는 법원이 결론을 도출하는 거 거기에 비하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제일 적게 고치는 거지. 자, 쉽게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책에 있는데 아까 읽지 않았어. 이거 전제조건이야. 재량행위는 법원이 재판할 대상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면 법원이 재량권 일탈남용했어요.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할 수 있어? 오늘날은 재량행위도 법적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뭐가 돼? 위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당연히 법원이 재판을 거부할 사항이 아니라 재량행위도 재판을 다른 소송 제기관을 다 지켜다든지 요건이 갖춰지면 소송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야 돼. 법원이 심사한 뒤에 뭐를 해요? 이거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벗어났나 아닌가? 응? 심사를 해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위법이 아니니까 기각 판결을 하고 한계를 벗어난 행위다 이렇게 되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하고 인용 판결하고 이래야 됩니다. 응? 그래서 2번 어떻게 돼? 재량행위가 위법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재량행위는 소송 대상이 아니야 라고 각하시킬 게 아니라 소송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야 돼?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인가 아닌가를 심사한 후 기각 판결을 하든 인용 판결을 하든 이제 각하시키면 안 됩니다. 재량행위란 이유만으로 각할 게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응? 오늘날은 2번 문제였고 3번은 이건 다음 한참 뒤에 배웠다. 계획재량이란 말이었는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계획을 짤 때
행정기관에게 갖는 계획의 내용을 어떻게 짤 것인지, 그거 행정기관에게 아주 폭넓은 재량이 주어지는데 그걸 계획재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정기관이 행정계획을 짤 때 갖는 아주 폭넓은 재량, 이 계획재량인데 이거는 보통의 행정기관에게 부여되는 재량보다 좀 더 폭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이 뜻이고 문제가 없고 3번하고 4번이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형량명령이라는 건 행정기관이 재량 권한을 행사할 때 어떻게 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권한 행사와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될 경우 공익 또 뭐야? 그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사익. 국민들도 행정기관이 뭔가 계획을 짜서 실행하면 이익 보는 국민이 있고 불이익 보는 국민인데 이익 보는 국민, 불이익 보는 국민의 이익 이런 거 다 고려해서 다 제대로 이익을 평가한 뒤에 반영을 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는 게 형량명령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형량명령이론은 이 행정기관이 가지는 계획 짤 때 갖는 폭넓은 재량을 통제하는 것과 관련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형량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짜면 그 계획 위법으로 판결해요. 이건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5번 무슨 단어가 눈에 띄어야 돼? 지문 5번 일탈. 일탈하면 뭐가 와야 돼? 외적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적 한계에 벗어났다 그러면 남용이라는 단어가 와야 되니까 맞는 거야. 1번이다. 그리고 3번은 틀린 거 고르래. 교육행정직에서 나왔었네요. 1번 너무 당연해. 일탈 남용이 있으면 이건 이제 위법한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법적 한계를 벗어난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공부했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내주는 조치는 법에 어떤 요건 하에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규정이 없고 그러면 아무 규정이 없는 데다가 국민에게 이거는 이익을 주는 행위고 그러면 이거는 재량 행위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게 판결이었고 3번. 3번은 숙박용 건물의 거죠. 숙박용이야. 모텔 건축하고 이런 거, 그지? 그런데 일반 우리 가정집, 살집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요. 근데 모텔 짓고 하는 이런 숙박용 건축 허가는 그거는 재량행위.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이 건축 허가 물어보면 그거는 그냥 일반 주택 건축 허가라서 그건 기속행위라고 답하고 이렇게 숙박용 건축 허가, 이건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조금 구별을 해야 돼. 숙박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는 재량행위. 그러니까 뒤에 틀렸네. 기속행위 X. 이건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내주면 안 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기속행위만 바꾸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없다를 있다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됐어요. 그 다음에 4번은 앞에 봐. 사실의 존부? 이게 무슨 말이야? 존부는 존재 여부. 어떤 사실이 있냐 없냐.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해봐. 누군가가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이 사실이 있냐 없냐. 이건 뭐야?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여러 가지를 조사한 뒤에 있다 없다라는 하나의 정확한 결론이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재량이 아니야. 어떤 사실이 존재하냐 아니냐는 재량이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그 다음에 그 문장 맞고 그 다음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행정기관이 있다고 오인을 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면 이것도 뭐야? 재량권 남용이다. 없는 사실을 오인해서. 그래서 3번 정답. 그래서 문제 4번은 이거는 이제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물어보지. 오늘 배운 3자의 행정에 관련해서 어떤 행정조치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제3자. 그래서 옳은 것만 골라 묶으래요. 기억번 어떻게 돼? 첫째 끝에 보면 이건 여러분들이 오늘 다 완벽히 배우지는 않았는데 행정기관이 문서로다가 이제 어떤 법집행조치 처분을 할 때 상대방과 제3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하는 경우 절차나 기간을 직접 알려줘야 된다. 여기서 빠져야 될 단어가 있어. 제3자 요거는 빠져야 돼. 그러면 요 제3자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이 알려달라고 신청을 하든 말든 행정기관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 3자는 신청을 하면 알려주게 돼 있어요. 신청하면 알려줘야 된다.
법이 그렇게 정해놨어. 여기는 알려달라고 신청이 있을 때 알려주겠지. 신청 안 했는데 알아서 알려주더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의 상대방한테는 알아서 알려줘야 돼. 신청을 하든 안 하든. 3자는 신청이 있어야만 알려주게 돼 있다. 응? 그런 점에서 오늘 요걸 배운 건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지만 그래서 기억 X 니은은 행정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소송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권리나 이익 침해받을 우려가 있는 3자는 나도 재판에서 나도 할 말이 있어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나도 소송에 참가하게 해주세요. 소송 참가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3자는 실제로 소송에 참가를 했든 안 했든 판결에 효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송에 참가해요.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증거 제출하는 등 행위를 했냐 안 했냐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제3자는 판결의 효력을 받기 때문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했을 때는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또 인정되고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니은 맞아요. 기억 들어가면 답이 안 되고 그러면 1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다음에 니은은 꼭 들어가야 돼. 그럼 두 가지만 명확히 알았어도 3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럼 디귿은 뭐야? 처분을 취소하려고. 그러니까 판결이 나와가지고 판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은 제3자는 아까 배웠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 이게 중요하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면 제3자는 최종 판결, 종국 판결, 최종 판결에 대해서 재심 청구 가능하다. 기간은 확정 판결이 있은 걸 안 날부터 30일이네. 확정 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네. 그치? 자, 디귿 맞고. 리을은 제3자는 첫째 끝에 뭐야? 신청을 하던 행정기관이 알아서 인정을 해주던 행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인정받은 이해관계에 있는 3자는 뭐야?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응? 중요한 전제조건은 신청 또는 행정처의 직권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행정청에 의해서 인정된 3자는 그래서 이렇게 행정 절차에 참여해서 이렇게 의견 제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요 리을본 같은 건 이제 나중에 또 2권에서 행정절차법 공부할 때 같이 또 연결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오늘은 잘 몰랐어도 괜찮아요. 자, 5번은 기속행위, 재량행위. 또 나왔어. 1번에 기속행위 사법심사 딱 떴지?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한 후가 와야지. 기속행위 심사니까. 그럼 맞아요? 독자적 결론 도출한 후. 맞죠? 그걸 보면 된다 그랬어? 1번 5. 2번은 자, 2번에 중요한 게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야. 그럼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허가 요건이 구비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허가 내줘야 되는 겁니다. 기속행위야. 응? 그래서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아까 우리 대중 음식점 영업 허가라고도 한다 그랬어. 응?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는 첫째 끝에 뭐라 그랬어? 일반적 금지 해제 시켜주는 거예요. 이 일반적 금지 해제가 허가야. 요건만 갖추면 누구한테든 다 해주는 허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이 정한 허가 요건을 구비했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그죠? 그런데 다만 잘 나가다 웃기다. 셋째 줄에가 법에서 정하는 허가를 안 내주면 안 되는 제한사 이외에 법에도 없는 공공복리 등의 이유를 들어 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웃기죠? 말도 안 돼. 그 자체로 말이 성립이 안 돼. 있다 없다 요거만 살짝 바꿨어. 출제자가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고 있다 없다만 바꿔놓는 아주 무성의한 출제입니다. 앞에 문장하고 연결이 되면 다만 끝에 없다가 와야 맞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은 뭐야? 첫째 줄 중간에 토지 형질 변경화, 우리 아까 팔레 얘기했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뭐였어? 허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재량행위라고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건축허가 앞에 뭐가 붙었어? 그냥 건축허가만 기속행위인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수반하는 그게 같이 겸해지는 건축허가라면 결국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데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되니까 재량행위가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함께 붙어 있는 건 재량행위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4번은 아유 앞에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뭘 허가한대. 뭐 두말 것도 없어. 다 재량행위. 응? 자, 그래서 문제 없고 답 나왔고. 그다음에 6번은 재량행위 판결에 따르면 재량행위로 안 본 거 고르래. 응? 그러면 1번 어때? 아까 우리 공부 안 했지? 도지사가 절대 보전지역 이런 거는 이제 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환경 보전지역도 등급을 나눠서 여기는 절대 보전지역. 그러면 절대로 여기에 환경에 오염 유발하는 뭔가는 절대 허용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격하게 여기는 이제 보전할 지역 이런 거 지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가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볼 때 환경 보전이 아주 매우 중요한 곳이다. 그래서 여기 절대 보전구역. 여기는 뭐 1등급 보전구역, 여기는 2등급 보전구역.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어떤 구역에 속하는지 결정하고 이거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이거는 전문성을 갖는 행정기관, 환경부 장관 같은 행정기관의 권한, 환경부 장관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또 도지사가 거기에 맞춰 또 결정하고 이거 재량. 2번은 국유재산을 허락도 없이 멋대로 차지하고 이용하는 자 적발하면 변상금 부과는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기속행위. 답이 2번이네요. 아까 공부했지? 변상금 부과행위 기속행위라고. 3번은 첫째 주 중간에 야생동식물 이거 딱 넣으면 못 물어본다고? 응? 애초에 무슨 웅담 채취 목적으로 곰 사육하겠다고 곰 들여와서 사육하던 자들이 나 곰 사육의 용도를 바꾸고 싶어요. 응? 뭐 고기와 뭐 화장품, 뭐 약재료 이런 목적으로 사육할래요 하고 변경 신청을 했을 때 그걸 허용할지는 행정기관의 재량이다. 재량행위로 판결한 거고 4번은 둘째 주 끝에 이제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란 업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TV 방송이나 이런데 광고 나오고 하잖아.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있지도 않은 효과를 막 있다고 과장 광고를 한다든지 거짓말로 하고 이런 게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장이 거기다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니네가 과대 광고, 과장 광고에서 이렇게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라. 이런 게 공표 명령이야. 니네 법 위반 사실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받았다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 명령을 내릴 건지 여부는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지문에 우리 교재에서 다루는 게 거의 대부분은 나오지만 안 나오더라도 나온 것 중에서 일단 답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고 거기 답이 없으면 명확하게 답이 없으면 새로운 게 답이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많은 범위의 판례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주요한 거 위주로 해놓고 나머지를 그렇게 소거해 가는 방법이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니까 2020년도 지방직구급 기속행위 재량이 틀린 거. 1번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하겠다는 거 허가하는 건 허가 기준이나 그 요건이 불명확한 불확정 계정으로 되어 있고 허가를 내주는 건 이익준원행위고 하면 이걸 재량행위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취지겠지? 1번. 2번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일단 법 규정의 형식과 체제, 문구 그 외 행위의 성질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 2번 맞고 3번은 자 3번에 보면 두 가지 다 재량이래. 과징금을 부과할 거냐 한다면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 이거 다 행정기관에게 법이 재량을 주고 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했어? 이게 적정한 금액이야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소송을 제기했어. 법원이 심사하더니 얘는 800만 원이 적정한 액수인데 왜 1,000만 원을 부과했냐. 법원이 생각하는 적정 액수 8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 부분은 그 부분만 위법이다.
일부분만 취소할 수 있어? 일부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면 결국 법원이 과지금 액수를 800만 원으로 결정해 놓는 결과가 되고, 그럼 법은 과지금 액수는 행정기관이 결정하도록 권한을 줬는데 법원이 결정하는 결과가 돼 보니까 그건 허용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돼? 적정 액수, 법원이 생각할 때 적정 액수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초과해서 너무 많이 부과했다. 그래도 그 부분만 취소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 전부 취소해야 돼. 그래서 1,000만 원 부과한 거 전부 취소 판결하고, 그러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결은 아니지. 부과하는 건 괜찮은데 액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액수를 좀 줄여서 다시 부과할 수는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3번 맞아요? 틀렸죠. 두 번째 줄에 법원은 어느 정도 과징금액을 부과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도 없고, 또 법원이 적정한 액수라고 판단 내린 부분을 초과한 일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취소해야 돼요. 응?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은 그치, 버스 운송 사업 면허, 마을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고속버스, 다 모든 버스 운송 사업 면허 내주는 건 재량. 또 면허 내줬다가 취소할 거냐, 이것도 다 재량. 응? 자, 8번 소방직 문제네. 역시 이번에는 옳은 곡으로 돼. 원래 옳은 곡으로라는 게 아주 드물어요. 맨날 틀린 곡으로라는 게 대다수예요. 그래서 나도 가끔 막 빨리 풀다 보면 쭉 옳지 않은 거 하는데,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거 얼른 답해버려.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문제를 해야 돼요. 옳은 곡으로 하는데, 여기 안 배운 것도 있네. 자, 우선 4번은 문제 없어요. 4번은 두 번째 줄에 행정청이 감경할 사유가 있는데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든지, 또는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감경 사유가 아니라고 오인한 나머지 감경해 주지 않고 결정을 했다면 위법. 4번 문제 없고, 3번은 국민이 그냥 건축 허가 신청을 해왔죠? 주택 건축 허가. 그러면 서재 끝에 뭐라고 돼 있어? 법이 정한 요건에 합치된대요. 허가 요건 다 갖췄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건축 허가니까 어떻게 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으면 기속행위가 허가 내줘야 됩니다. 근데 둘째 줄을 보니까 뭐예요? 응? 법이 정한 요건은 다 갖췄다는 말이 나왔잖아. 그러면 두 번째 줄에 소음, 먼지, 주변 사람들 민원, 이거 법에 있는 이유래, 없는 이유래? 없는 이유란 얘기지. 왜냐면 첫째 줄 끝에 법이 정한 요건에 합치됐다 그랬으니까 두째 줄에 있는 사유는 법에도 없는 이유야. 이런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나? 없지요. 그러면 따라서 이런 이유를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그 불허한 게 비례 원칙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차피 법이 고려하도록 되어 있지도 않은 사항을 이유로 해서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거는 둘째 치고라도 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삼을 수 있다 그래서 X고, 그게 일단 중요하고, 그래서 설령 이게 비례 원칙 등을 준수했다는 여러 법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았더라도 고려하면 안 될 사유까지 고려해서 불허가 사유로 불허가 처분한 그 자체의 위법성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없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3번.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나중에 또 공부할 건데, 그냥 건축허가잖아? 그럼 기속행위야, 재량행위야? 기속행위. 기속행위는 법에서 단서 붙이고 해야 된다 규정이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멋대로 붙일 수 없고, 붙여도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기속행위는,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이렇게 허가 조건을 멋대로 붙였다면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나중에 또 공부하기로 합니다. 1번은 법원은 최근 기존 입장을 변경했느냐? 변경한 일 없어요. 변경한 일도 없는데 출제자 웃겨. 이 판례가 입장을 변경했다. 엉뚱한 있지도 않은 걸 갖고 만들어냅니다. 수험생들이 내가 안 배웠는데 몰랐나? 입장 변경이 있었나? 아니요, 입장 변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속행위는 법에 부과붙여야 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못 붙이는 거고, 재량행위는
규정 없어도 알아서 붙일 수 있다. 이 입장 안 변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끝에 재량행위 외에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 이거 신경 안 써도 돼.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아닙니다. 재량행위만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부관을 못 붙이는 거로 보는 게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요. 판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이면 위법으로 보지 않은 거 고르래. 위법으로 보지 않은 거. 기억은 어때? 자,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난민 인정을 거부해줬네. 아, 난민 인정을 했다가 난민 인정 결정을 취소했죠. 그런데 뭐야? 상대방이 뭐 했대? 거짓 진술, 사실 은폐, 이런 게 있었다면 난민 인정 결정 취소하더라도 상대방 신뢰보호 이런 거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일탈남용이 아닌 거로 판결했겠죠. 상대방 거짓 진술 등 했으니까. 그러니까 난민 인정 결정을 애초에 한 게 잘못된 결정이었어. 상대방이 거짓 진술에 의해서. 그랬다가 뒤늦게 상대방이 허위 서류 내고 거짓 진술했다는 게 밝혀져서 취소한다. 이건 잘못된 거 없는 거야. 이건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죠. 위법 아닌 거니까 기억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니은은 아까 공부했지. 의무장교로 의사 복무기간 마치고 자기 그만두고 싶다 그랬는데 안 돼. 의사 자원이 너무 없어서 연장 근무해야 돼. 너 전역 못 해줘. 이거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안 봤어요. 적법이라고 봤어요. 니은도 들어가야 돼. 디귿은 이건 옛날에 했을 거야. 여기 보면 공무원이 돈 30만 원 든 봉투 받았지.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지? 피동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공무원이 먼저 돈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거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아니지. 그냥 업무 처리를 공정하게 했을 뿐인데 민원이 고맙다 그러면서 자리 비웠는데 돈 봉투 놓고 간 거야. 그래 그거 받아갖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뭐 하다가 뇌물 받았다고 이제 적발돼갖고 잘린 거야, 해임. 근데 이 공무원 뭐라고? 아니 내가 먼저 돈 달라고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공정하게 처리를 했을 뿐인데 나도 없는 새 그냥 돈 봉투 놓고 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차였다. 근데 이걸 가지고 해임까지 시킬 일이냐, 그죠? 그래서 해임 처분은 과도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법. 따라서 디귿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건 위법으로 인정된 거예요. 비례원칙 위반으로. 그 다음에 리을은 어때? 아까 했지? 해외 근무자 자녀들 중에서 외교관하고 공무원 자녀들만 가산점 주고, 가산점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서 이건 평등원칙 위반. 그래서 디귿 리을은 위법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잖아. 기역 니은 1번이 답이야. 1번이다. 그 다음에 10번. 이거는 이제 최근 9급이 없어서 7급 문제를 그래서 제3자요 행정행위, 그죠? 그러면 제3자도 소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날부터 자기한테 불이익한 조치가 있었다는 거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5 알았다면 90일 이내 먹고. 그 다음에 2번도 맞아요.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냐? 제3자는 소송을 제기함과 아울러 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되니까 집행정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 3번. 그렇죠. 3번. 제3자 행정의 상대방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받기 위해서. 4번이 정답. 효력 안 미치는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미친다. 4번이 정답. 자, 11번은 재량행위. 틀린 거 올라라. 몇 번 답했어요? 요건 조금 이제 2014년도 국회 8급인데 1번.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뭐야? 기속행위지? 요건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정하는 허가내주면 안 되는 제한사 이외에 뭐 공익적 요소를 감안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니에요. 자, 2번. 그렇죠. 재량은 언제나 권한 부여한 취지에 맞게끔 의무에 합당하게 행사해야 되고, 만약에 법이 부여한 권한을 넘어버리면, 법적 한계를 넘으면 일탈남용되면 위법이 된다. 문제 없고. 3번은
일탈남용에 대한 심사는 이런 거 사실을 오인하고 했느냐, 비례원칙, 평등원칙 뭐 이런 거 위반했느냐 이런 게 주된 심사. 4번 맞지? 과징금 부과가 재량행위인데 법원이 초과 부분만 일정 부분만 위법이라고 일부분만 취소 판결 못한다. 이거 엄청 자주 나오죠? 맞고 5번이 답이다. 토지 아니다. 1번이 답이었고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재량행위,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 근데 둘이 합쳐지면 결국은 재량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응? 자, 그다음에 12번은 올해 5월달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제 이미 합격했거나 한 사람들이 올해 5월달에 본 시험. 판례가 재량행위로 판결한 사례만 고르래. 응? 기억번 재량행위예요? 개인택시 면허 특허로서 재량행위. 기억 들어가야지. 그러면 답지에서 2번은 날려야지. 응? 기억이 안 들어가 있어. 또 아는 거. 니은 잘 모르지? 디귿은 오늘 배웠잖아. 디귿 뭐야? 휴직한 공무원 휴직 사유 끝나면 인사권자는 반드시 복직 명령을 내려야 한다. 재량이 아니라 복직 명령을 의무적으로 내려야 돼. 기속행위. 따라서 디귿 들어가면 또 답이 안 돼. 응? 따라서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4번도 답에서 제끼고 문제는 니은에서 결정나네. 자, 니은. 자, 대기 오염물질,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기 중에 방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총량 이거 관리를 맡아 하는 사업장 설치 허가는 니은은 뭐라고 말하냐면 특허, 특정 사업자에게 어떤 독점적인 사업 권리를 주는 특허로서 재량행위. 특허로서 재량행위. 그러면 니은, 그 다음에 리을, 기역, 니은, 리을이 답이에요. 응? 3번이 답되고, 자, 체류 자격 변경 허가라는 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머무는 게 체류인데 머물려면 뭐 유학생 신분으로 머물 수 있는 걸로 이제 허락을 받든가, 뭐 취업자로서, 근로자로서 뭐 머문다든지 이렇게 국내에 머무는 자격이 다 있어요. 무슨 공연 목적으로 왔다든지 그러면 공연 예술가로서 뭐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다. 다 이게 요건이 있거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유학생 신분으로 원래 우리나라에 머물다가 국내 기업에 취업을 했다. 그럼 다 이제 취업자로 국내에 머무는 자격 변경해달라 신청. 이런 거 외국인의 어떤 행정법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바꿔주는 행위예요. 특허로서 재량. 똑같아. 리을도 특허로서 재량이에요. 응?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다 특허의 성질을 갖는 행위고 재량행위다. 3번이 정답. 네. 그 다음에 13번은 자, 이 13번이 올해 가장 늦게 본 시험이에요. 언제 봤냐면 이거 올해 가장 8월 달에 봤나? 8월에 봤어요. 8월에. 네. 가장 늦게 본 시험은 13, 14, 15가 있구나. 자, 어쨌든 13번 보니까 재량행위 틀린 거. 자, 약사법에 따라서 뭐 약사법에 따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을 때 그 변경 허가를 해줄 것이냐? 이거는 행정청은 법이 정한 요건에 합치될 때는 특별한 사정이면 허가를 해줘야 되고, 특별히 뭐 공익상 필요가 없는데도 거부할 수 없다면서 기속재량에 속한다. 1번 5. 응? 잘 모르는 말이죠. 기속재량은 거의 기속행위와 다름없이 보는 겁니다. 응? 여러분 책에 있긴 있어요. 나는 뭐로 넣냐면 기속행위 쪽으로 분류를 했어요. 응? 간략하게 제목만 넣어놨는데 1번. 2번은 점용자 들어갔지. 공유수면 점용허가,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특허로서 재량행위. 응? 그러면 거기에 2번 끝에만 허가해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재량이란 말이야. 응? 여기 재량이 특허야. 표현은 점용허가라는 표현을 써도 성질은 특허라는 성질의 행위로서 재량행위. 2번도 맞고 3번 또 나왔지? 3번 틀렸지? 응? 아까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 대중 음식점 영업허가 똑같은 거야.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허가 요건 구비하면 다 의무적으로 내줘야 돼. 기속행위.
거기서 어떻게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허가니까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이익 주는 행위는 맞는데 이거는 보통의 허가로서 그냥 법이 정한 금지만 풀어주고 누구든지 요건 갖추면 다 금지 풀어주는 행위로서 보통의 허가로서 기속행위. 응? 3번이 답이에요. 4번 아까도 했고 그 다음에 5번은 면접시험 봤는데 면접위원이 뭐 판단하고 평가 점수 매기는 거 재량. 응?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14번은 행정기관에게 재량이 인정되기 가장 어려운 영역. 몇 번 답했어? 판례 기준으로 답하면 2번이지 2번. 경찰이 음주 수정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법이 뭐 해놨어? 반드시 면허 취소하도록 돼 있어서 이건 기속행위로 판결한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 나머지는 이제 판결에 따르면 다 법 규정 보면 행정기관이 이렇게 알아서 평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다. 재량행위로 인정된 사례.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너무 쉽지 이제 반복돼서 1번이지. 응? 법원이 일부분만 취소 판결 못한다고요. 전부 취소해야지. 그지?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한 거잖아. 귀화 허가는 재량행위지만 그지? 왜 했대? 요건 갖췄더라도 귀화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근데 귀화 허가 요건을 못 갖췄다면 반드시 귀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응? 기속행위. 그 다음에 3번은 그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행정기관이 한 조치가 재량권 일탈 남용해서 위법이라는 점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 국민 측이 먼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다. 3번 문제고 4번은 재량행위 법원이 심사할 때 어떻게 돼? 처지 그때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응? 단지 행정기관의 조치가 법에 위반됐나 아니나 이것만 결론 나는 거지.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짝수년도 문제로만 좀 일부 발췌해서 풀어봤어요. 오늘 배운 주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응?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점점 더 중요한 부분으로 갑니다. 이제 뭐 우리가 아까 말한 특허, 뭐 허가, 응? 뭐 인가, 뭐 공증행위, 뭐 이런 이제 내용별로 행정기관이 하는 법집행 조치를 내용별로 이제 분류해서 설명하는 거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영역으로 갑니다. 점점점 중요한 영역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자. 자, 수고했고요. 우리 한 주 또 쉬겠네. 다음 주는 추석 연휴로 해서 쉬고 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9월 달은 3번밖에 못해. 근데 10월 달 가면 10월 1일이 토요일이야. 그래서 10월 1일부터 하면 10월 달은 5주가 나와. 그래서 그냥 10월 달은 5주를 연속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매달 4주 하는 게 되니까. 자, 그렇게 계획이 있으니까. 자, 명절 잘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봅시다. 자, 마치자.